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교육부의 중요한 정책기획 보고서, 바로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좀 엿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 그리고 진로 설계 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 문제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도 가장 먼저 짚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자기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듣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수 학생만 원하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래도 최소 수강 인원을 채우기가 좀 어렵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특정 과목 선생님을 모시기 어렵거나 아예 수업할 교실이 부족해서 개설 자체가 힘든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학생이 원하는 과목이 없을 때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나 다른 대안 제시도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아, 듣고 싶은 과목을 고르는 것부터가 쉽지 않군요. 그럼 진로 설계 지원은 어떤가요? 이 부분도 좀 아쉽다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좀 체계적인 지원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미래나 적성을 생각해서 과목을 골라야 하는데 충분한 상담이나 정보 제공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학교 안에 진로 관련 팀 역할도 아직은 좀 제한적이고 또 학생들이 중간에 진로 희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과목을 바꾸고 싶은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좀 경직적이어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자고 제안하나요? 개선 방안이 중요할 텐데요. 네, 핵심은 역시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일단 과목 개설 기준 있잖아요. 최소 인원 기준 같은 거. 그걸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거고요. 아, 기준을 좀 완화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다른 학교 수업을 듣는 공동교육 과정이나 또 온라인 학교, 이런 걸 다 활성화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자는 거죠. 지역사회랑 연계하는 방안도 있고요. 학교 밖 자원까지 활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진로 학업 설계 지도팀, 이 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요. 진로 변경했을 때 과목 변경 절차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계획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거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학사 운영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평가 체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네, 맞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니까 그 수업이 없는 시간, 공강 시간이 생기거든요. 아, 공강 시간이요? 네.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습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관심사를 탐색하거나 부족한 걸 보충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지도교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비는 시간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교육과정 같은 거 이용할 때도 학교끼리 시간표 맞추기가 어렵거나 이동시간 문제, 또 성적 처리 이런 게 번거로워서 참여가 좀 제한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평가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과정 중심 평가, 성취 평가제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 과정 중심 평가랑 성취 평가제 운영의 내실화가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 그러니까 시험 점수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 과정이나 성장을 보자는 건데 이걸 실제로 잘 하려면 선생님들의 어떤 평가 전문성이나 도구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아직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아, 평가 역량 문제가 있군요. 네, 그리고 성취 평가제도 그 A, B, C 이렇게 등급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과목별로 채점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거나 선생님들끼리 평가 결과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가 좀 부족해서 평가의 신뢰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운영과 평가 둘 다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제시되었나요? 일단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책임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향입니다. 공강 시간에 그냥 자습 말고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고요. 네. 학교끼리 학사 일정을 좀 조율할 수 있게 협의체를 만들거나 이동 수업 지원 방안 같은 것도 마련하고요.
평가에 있어서는 교사분들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연수 강화 중요하죠. 네. 그리고 혹시 최소 성취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이 있으면 예방 지도나 보충 지도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걸 활용해서 맞춤형 학습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요. 책임 교육을 강화한다는 의미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영역입니다.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틀에 맞게 학교 문화나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좀 부족하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도는 바뀌는데 학교 문화나 공간은 아직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학교 조직 운영이 아직도 좀 행정 업무 처리 위주라는 겁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 행정 중심에서 교육 과정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교사 간의 협력 시스템도 좀 부족해서 고교학점제 관련 업무가 특정 부서나 일부 선생님들께 좀 몰리는 경향도 있고요. 협력이 중요하겠네요. 공간 문제는 어떤가요? 가변형 교실, 홈베이스 이런 용어들이 있던데요. 네. 학점제는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수업 방식이나 학생 수를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필요에 따라 교실 크기를 조절하는 가변형 교실이라든지 학생들이 모여서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공간, 또 잠시 쉬거나 개인 공부할 수 있는 홈베이스 같은 거요. 근데 이런 공간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공간 확보가 어렵군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공간을 잘 쓰려면 동선 배치나 예약 시스템 같은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아직 좀 미비하고요. 정말 복합적인 문제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제시되었습니까? 크게 두 축입니다. 협력적인 학교 문화 조성, 그리고 학점제형 공간 구축, 학교 조직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바꾸도록 컨설팀이 지원하고요. 교원 학습 공동체 같은 걸 활성화해서 교사 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문화 조성과 공간 구축이군요. 네,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가변형 교실이나 프로젝트실 같은 다양한 학습 공간을 만들거나 기존 공간을 좀 바꾸고요. 홈베이스나 복도 같은 공용 공간도 학생들이 다양도로 쓸 수 있게 재구성하고 공간 예약 시스템 같은 인프라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교육부 보고서를 통해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와 그 해결 방향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학생 선택권 지원부터 학사 운영, 평가, 그리고 학교 문화와 공간까지 정말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나와 있는데요. 24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정비하고 55년 상반기에는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도 해본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의견을 계속 듣고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라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다가올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보고서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런 제도나 환경 변화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이나 변혁적 역량이라고 하죠. 뭐 창의성이나 책임감, 협업 능력 같은 거요. 이런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틀을 바꾸는 걸 넘어서 실제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서 어떤 혁신이 함께 가야 할지 이게 앞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혁신이 발맞춰 가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